안녕하세요, 민수쌤입니다. 성균관대학교 25m 왕복 달리기 합격생의 90%가 만점을 받는 종목입니다. 이제 성균관대 정시 합격을 위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바로 이 25m 왕복 달리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만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종목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미리미리 준비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실력 차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요, 성균관대학교 이 25m 왕복 달리기 만점을 위해서 세부 사항과 훈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대 25m 만점으로 만들어 주실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스트체드 입시 대치센터 원장 이창섭입니다. 제가 영상 초기에 25m 왕복 달리기 만점이 되게 많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2025학년도에 합격생의 90% 이상이 이 종목을 만점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만점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25m 왕복 달리기라고 하면 콘 돌거나 지규를 도는 형식의 실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콘을 돌면 상당히 초가 부저를 찍는 것보다 늦게 나옵니다. 근데 성균관대가 재작년이었죠. 갑자기 실기 방법을 바꿔버리면서 박스 형태의 통 위에 부저를 올리는, 그래서 바닥이 아닌 조금 더 높은 곳에 부저를 찍고 나갈 수 있게 너무 쉬워져서 만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화도 나고 그 영상 보시면 아마 저의 어떤 격분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진행 방식은 갑자기 바뀌면서 누구나 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뀐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 25m 왕복 달리기 또 너무 쉽게 또 생각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깔끔하게 25m 왕복 달리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유 출발 같이 하는 방식인데요. 처음에 스타트하는 부저를 누르면서 좀 본인이 이제 자유롭게 출발을 합니다. 달려가서 반대편에 있는 부저를 누르고 다시 반환 버튼 누르고 다시 이제 마지막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듣고 출발, 일명 듣출이라고 하는데, 정말 편리하게 내가 나가면서 누를 수 있으니까 스타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아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누르고 출발합니다. 누르면서,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이 성균관대학교 25m 왕복 달리기 특별히 준비하면서 유의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0m, 20m와는 다르게 5m가 더 늘어나면, 단순히 5m 늘어난 게 아니라 왕복을 하게 되면 5m씩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 일단은 조금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력도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텝을 많이 밟는 종목들은 정말 진짜 체력이 많이 깎여요. 그래서 25m를 완주할 수 있는 체력과 빠르기도 중요할 것 같고, 스텝을 밟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것보다도 휘청이다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유의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해보면요, 여러분들 25m 왕복 달리기 하면 이거 100m 달리기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스타트를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체력이 100m하고는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체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25m 왕복 달리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만점을 누구나 받으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고, 또 수능 끝나고 아니면 뭐 나중에 막 좀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일침 한번 해주세요. 일침. 너무 만만하게 준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너무 만만하게 준비하다가 정말 25m 달리기 하다가 중간에 다리 풀려서 넘어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유의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중간에 다리 풀려서 넘어지면 이거 끝난 거잖아. 그냥 대학은 그냥 그대로 다리 풀리면서 대학도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요. 스타트도 해야 되고 뭐 버튼도 눌러서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성대만의 그런 진행 방식이 있는데, 이걸 유의해서 어떻게 또 훈련하면 좋을지, 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훈련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자유 출발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원래 출발 스타트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달리는 중 보법, 주력, 그다음에 스텝을 밟는 잔발의 뭐 간격이라든지 잔발의 넓이, 잔발의 개수, 그리고 튀어 나올 때 몸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기를 수 있는 방법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반복하는 훈련도 있고, 좀 인지 능력을 좀 기르는 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체력적인 것만 요구하는 훈련도 있으니까 학생 상황에 맞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어디 쪽에서 나오는지는 좀 자세히 보고 판단한 다음에 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방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또 말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우리 한번 어떤 훈련들을 하면 되게 좋을지 25m 왕복 달리기 보조 훈련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한 학생들 있다면 구독 빵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 현재 찍고 있는 이 장소가 되게 넓고 멋지잖아요. 그죠? 궁금하신 게 있다면 여기는 바로 패스 체대 입시 대치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원장님과 같이 한번 성균관대학교 열심히 준비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바로 상담에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지 보러 가보실까요? 25m 왕복 달리기 보조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보조 훈련이기 때문에 메인은 25m를 뛰어야 됩니다. 일단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25m 보조 훈련을 할 건데, 일단 달리기에서 가장 많이 부상 입는 게 뭐 무릎, 발목도 있지만 체대 입시생들은 뒤에 햄스트링 부상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좀 강화시키는 보조 운동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준비가 필요한 건 너무 바닥이 딱딱한다기보다 매트 위에서 하는 게 좀 더 좋고요. 보수볼을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볼보다 내가 난이도를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진볼을 이용해도 되고요. 진볼보다는 그래도 보수볼을 이용하는 게 보조 훈련으로는 적당해요. 진볼을 이용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수볼을 이용해서 일단 할 건데, 초중급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이제 상급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바닥에 다 등을 기대서 먼저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다리를 보수볼 위에 뒤꿈치를 이렇게 댈 수 있게 올려주고요. 자, 그 상태에서 뒤로 눕습니다. 초보자들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반대발을 올려줍니다. 다시 내리면서 반대발을 올려주고, 반대발 올려주고, 반대발.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훈련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중급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엉덩이를 들어서 이제 할 건데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여기 텐션이 올 거예요. 중급자들 같은 경우는 좀 들어서 다리를 들고 찍고 바꾸고, 찍고 바꾸고, 찍고 바꾸고, 찍고 바꾸고 하는 훈련들을 해서 햄스트링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속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속도를 올리면 되는데, 항상 엉덩이가 뒤로 처지지 않고 들 수 있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을 같이 눌러주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차서 햄스트링이 좀 강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운동들 할 때 특히 유의해야 될 거는 나의 상태를 조금 알고, 내가 상급자인지 중급자인지 초급자인지 좀 아는 게 중요해요. 달리기 능력이 좀 좋다라고 해서 햄스트링이 상급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햄스트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해보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서 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수볼과 매트가 있으면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으니까 층간소음 없는 곳에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5m 왕복 달리기 어떻게 하면 만점받을 수 있는지 보조 훈련까지 다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민센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5m 왕복 달리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 건, 달리기 능력을 조금 잘 길렀으면 좋겠고요. 신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꼭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웬만하면 기록이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성균관대 25m 왕복 달리기의 경우는 그러니까 준비할 때 이 점 좀 유의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난 이 외에 더 다른 게 좀 문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이 좀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기 대치동으로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제가 열심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핸드볼 공 던지기, 이 합격생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불합격생들의 기준으로 보면 99%가 바로 이 핸드볼 공 던지기 때문에 불합격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성균관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핸드볼 공 던지기 완벽하게 정복해야 됩니다. 각각의 만점이 34m, 여자 24m로 높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다른 대학과 비교해보면 또 낮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핸드볼 공 던지기 또 어렵게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는 성균관대 이 핸드볼 공 던지기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는지 세부 사항과 보조 훈련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대를 지원하거나 앞으로 성대를 지원 예정인 학생들 끝까지 무조건 필수 시청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아까 초반에 핸드볼 공 던지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왜 아이들이 보통 핸던 때문에 이렇게 불합격을 많이 하는 걸까요?
핸드볼 공 던지기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기록이 안 나오거나 두 번 다 파울이거나가 제일 일반적인데 준비가 조금 미흡하거나 파울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던지거나 요래서 제일 많이 파울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점수도 거의 뭐 연고대 점수야. 그리고 25m 왕복달리도 만점을 받았어. 근데 성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다 파울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보통 파울을 당하는 유형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일자로 양옆으로 있는 범위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옆으로 벗어나가는 게 제일 많고요. 2m 원 안에서 던질 때 원 밖으로 이제 던지고 나서 공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날아가는 경우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경우, 공이 좀 빠져서 뭐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웃긴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파울이 나죠. 근데 좀 들어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보통 이제 던지기 하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그렇죠. 서울대는 성균관대학교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는 거잖아. 손에서 이제 공이 빠지는 순간 그 공과 함께 대학도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파울의 사례를 소개해줬지만 손에서 공이 빠져나가서 파울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균관대학교의 이 핸던 진행 방식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총 기회는 2번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오버스로우만 허용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감아 던지기 형식으로 해도 파울을 안 부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다 감아 던지기로 던지다 보니까 만점도 좀 많이 잘 나오는 것 같고 정해진 구역 안에 떨어져야 되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하고요. 그렇게 실수 없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행 방식 중에 이제 일자면 만점을 훨씬 넘어가게 되는 기록인 경우에는 벗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이제 네모 직사각형 모양이겠죠? 그러면 34m를 넘어갔을 때 우측, 좌측으로 떨어져도 이거는 또 만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4m를 훌쩍 넘어가는 기록이면 이 일자를 벗어났어도 만점으로 또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공은 보통 어떤 공을 사용합니까? 핸드볼 공은 몰텐 공으로 사용을 하고요. 네, 몰텐 공, 네, 몰텐. MOLTEN, 몰텐 공을 사용하고요. 남자는 3호, 여자는 2호 볼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공에 미끄러지지 않게 뭘 바르는 것들이 좀 허용이 되는지. 아쉽게도 바르는 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몰래 발라도 돼요?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은 본인의 몫이겠죠.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래도 바르면 안 된다. 저 예전에 한번 발라서 해봤는데 안 걸렸는데요. 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안 걸린 거고 공식적인 미니센 TV의 어떤 정보는 바르면 안 된다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균관대학교 핸드볼공 던지기 만점을 위해서 특별한 오늘 또 보조 훈련을 또 소개해주는 타임이 왔는데요. 이거 보려고 지금 또 계속 영상 보시고 분들 있을 텐데 그래도 미리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곳 이렇게 멋지게 또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는요. 패스 체대 입시 대치센터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균관대학교나 그 외에 스카이권을 또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한다면 여기 또 상담 오시면 우리 이창섭 원장님과 또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대 핸던 만점을 위한 보조훈련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우리 이제 핸드볼 공 던지기 보조 훈련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보조 훈련이기 때문에 핸드볼 공 던지기를 연습하면서 안 되시는 분들이 참고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준비물은 이 월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월볼은 인터넷에서 팔고 하니까 구매하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 크기가 커요. 공 크기가 크면 우리 핸드볼 공 던지기를 할 때 작은 공으로 던지잖아요. 공 큰 거를 다루다 보면 작은 공이 그래도 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립을 조금 크게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훈련을 하고 핸드볼 연습을 하면 좀 더 수월하니까 보조 훈련을 할 건데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초급, 중급, 상급 위주로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제일 기본적으로 핸드볼 던지기 할 때 공이 빠지는 게 제일 많으니까 그 공이 빠지지 않게 내 몸을 잡을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초보자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을 가지고 두 발은 어느 정도 이렇게 벌려주고요. 그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스윙을 하는 이런 훈련을 팔 스윙 하면서 주의해야 할 거는 방금 공이 이렇게 와서 몸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공이 그대로 빠질 수 있게 그대로 위로 튀어오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공이 이렇게 간다든지 공을 좀 땡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이 빠지거나 바닥으로 꽂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어서 공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훈련해 주는 게 좋고요. 자, 이게 좀 잘 된다라고 하면 두 발을 앞뒤로 벌린 상태에서 찍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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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발도 마찬가지로 찍어주고 찍어주고
찍어주고, 자, 이렇게 훈련하면 될 것 같아요. 공에 대한 감각이 좀 생기면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건데요. 자,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중상급자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벽에다 가서 내가 왼발을 앞에 놓고 던진다라고 하면 왼발을 앞에 놓고 다리를 뒤로 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을 시키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부딪힐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하면서 놓고 다시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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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회전도 중요하지만 골반 회전이 중요하니까 이 골반 회전에 특히 신경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같이 마찬가지로 골반 회전을 하면서 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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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좀 훈련하는 게 좋고요. 자, 이게 조금 잘 된다 그러면 서서 위에서 옆으로 찍으면서 그 다음에 다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넘기고, 반대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회전력에 대한 저항을 가질 수 있는 훈련들을 속도를 올려가면서 하면 핸드볼 던지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속도보다는 정확도 위주로, 그리고 내가 중상급자다라고 하면 정확도가 제일 좋을 거니까 그걸 전제해서 정확도보다는 파워, 속도에 좀 집중을 하면 분명히 핸드볼 던지기를 던질 때 내 몸이 다른 걸 느낄 거예요. 그럼 그거를 토대로 연습을 하다 보면 파울이 잘 안 나오고 기록이 더 잘 나오는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절대로 집에서는 할 수가 없겠네요. 집에서 하면 전원주택은 괜찮습니다. 전원주택 괜찮고요. 농촌주택 괜찮습니다. 그런 거 제외하면 집에서는 하지 마시고 체육관에 꼭 와서 정말 이런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데는 여기 대치동에서 펠스 최대입 씨밖에 없습니다. 여기 와서 꼭 저한테 배우면 아마 기록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진짜 성균관대학교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이 핸던에 대한 꿀팁 하나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이 몰텐공 이걸로 봅니다. 생각보다 촉감이 되게 좋아서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지는데 저도 손에 땀이 되게 많고 하지만 이제 손에 땀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나 손이 좀 저도 작거든요.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뒤로 이렇게 뻗었을 때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흔들리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구부려서 숟가락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 올려 놔야지 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펴서 하려고 손바닥에 자꾸 이렇게 달려고 하면 공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본인이 딱 느꼈을 때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건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 던질 때 항상 메디신 볼도 그렇지만 핸드볼 공 던지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돼서 공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손목이 꺾여도 다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던져줘야 되고, 감아 던지기 할 때는 당연히 눌려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고, 항상 요거를 좀 집중해서 먼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냅다 그냥 던지기만 하지 말고 이 그립이 된 상태에서 공이 나가야 어느 정도 쭉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손이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잡아도 됩니다. 근데 거의 손가락이 거의 내가 조던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만, 이렇게 잡혀도 빠집니다. 이렇게 잡혀도 빠지니까 어느 정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립을 잘 완성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에 땀이 많던, 손이 좀 작아도 빠지지 않고 잘 던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핸드볼 공 던지기 보조 훈련과 이 그립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성균관대학교 핸드볼 공 던지기에서 또 알아봤는데요. 또 이렇게 성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또 조언해 주실 것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볼 던지기가 솔직하게 단기간에 준비한 친구들이 기록이 안 나오면 솔직하게 많이 늘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난 성대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훈련을 많이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특히 핸드볼 던지기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파울 기준이 많다 보니까 파울이 좀 자주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디테일하게 좀 던지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대를 준비할 때 항상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기 비중이 적지만 배점의 간격이 좀 큰 학교이기 때문에 본인 점수가 몇 점이면서 이 실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상담하면서 이제 운동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 패스체대 입시 대치센터에 오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성균관대학교에 제자리 멀리뛰기가 신설됐습니다. 이제는 성균관대학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종목이 된 이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 기준이 남자 270, 여자 220으로 확정되었는데요. 만점은 낮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격차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갑자기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를 보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제자리 멀리뛰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실기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기를 보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들어간 친구들이 핸드볼 던지기랑 왕복 달리기 두 가지만 보기 때문에 점프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약해서 조금 더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좀 뽑기 위해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다시 또 신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균관대학교 제자리 멀리뛰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가볍게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기본 계획안에 나와 있듯이 멀리뛰기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뛰는 멀리뛰기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센서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 구입을 해서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닥이 문제가 학원에서 뛰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고, 멀리뛰기 만점이 좀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다 만점 맞기 않기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8동작을 하나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 10초 이내 뛰라고 하든지 그런 제약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염두하고 준비를 하는 게,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돌기 전까지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또 첫 시행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 좀 대응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좋겠다. 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 제자리 만점이 좀 되게 낮다고 생각해서 수능 끝나고 준비해도 되겠구나, 한두 달만 준비해도 이거 만점 쉽게 맞겠구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능 끝나고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멀리뛰기 기록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낮지만 그래도 270이라는 기록을 올라가려고 하면 그래도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준비하면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에 준비할 때 멀리뛰기 기록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다양한 훈련 방법도 훈련 방법이지만 성균관대 이외에 또 대학을 쓴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더 유리하니 그런 거 다 염두해서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상 초기에 신설됐다 이랬지만 사실은 10년 전에 제자리 멀리뛰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만점이 265, 여자 215였어요. 근데 그것도 아이들이 만점을 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던 거지. 이 제자리 멀리뛰기는 가급적이면 만점을 받고 가야 합격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이창섭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미리 가급적이면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대 진행 방식이 어쨌든 제자리 멀리뛰기 판도 좀 새 거일 거고, 또 센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 다양한 좀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보조 훈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우선적으로 멀리뛰기를 하려고 하면 근력, 탄력 이게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2m70이라는 변수를 없애고 싶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다리 뻗기를 너무 열심히 한다든지 보다는 그냥 한 번에 쭉 날아가서 착지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려면 근력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서 할 수 있는 순발력을 조금 더 기르는 훈련들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안정적으로 뻗기 착지가 아닌 한 번에 착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자세가 잡힐 거예요. 그러면 270은 못 뛸 기록은 아니니까 그렇게 훈련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지 또 영상으로 소개하기 전에 민우쌤TV 아직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있다면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장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되게 멋지게 돼 있는데 여기가 바로 패스트대 입시 대치센터입니다. 선릉역 근처, 휘문고 근처 학원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성균관대학교 외에 스카이나 주요 명문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패스트대 입시 대치센터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조훈련 실제 하는 영상 보러
가시죠. 제자리 멀리뛰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 근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순발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리 뻗기보다는 조금 더 탄력을 늘리기 위한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이 이제 초보자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이제 머신이 제일 좋긴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프리웨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뭐 헬스장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머신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자,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거는 멀리뛰기와 유사한 자세와 멀리뛰기와 유사한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이 나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동작을 한 두세 번 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무게는 처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무게를 좀 세팅하는 게 좋고요. 맨몸으로 해도 좋습니다. 맨몸으로 해도 좋고 무게를 달고 해도 좋은데, 초보자분들이면 맨몸으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내가 상급자라고 하면 변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달아놓은 무게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여기 20kg 2개, 10kg 2개 이렇게 있는데요. 다 합치면은 60kg잖아요. 본인 몸무게 기준으로 한 60, 70kg 정도 되는 친구들이 초중급자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이 무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몸무게보다 좀 더 가볍게 하는 게 처음에는 좀 좋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 근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한번 시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 어깨를 패드에 댈 수 있는 부분에 패드를 대주고, 웬만하면 멀리뛰기를 할 때는 기울여서 뛰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인 자세를 만들어주고, 시작할 때 무릎부터 나간다기보다는, 자, 엉덩이와 무릎이 같이 나간다 생각을 하고 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주시고, 이렇게 앉아주고, 자, 요렇게. 웬만하면 본인들이 설정할 수 있는 개수는 그래도 15개, 20개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근력이 없는데 6개, 뭐 10개, 12개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많이 반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자의 경우는 조금 더 무게를 올려도 되고, 속도를 이제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꿈치라든지 이런 데를 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급자를 위한 방법을 조금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자세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는 살짝 어느 정도 들어주고, 앞꿈치와 중간 부분에 중심이 실릴 게 있게 해주고, 뒤로 내려간 상태에서 내려갈 때 바운딩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자, 이게 템포가 좀 빨라지면 이런 식으로 훈련을 조금 해주면 순간적으로 뛰어야 되는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무릎 각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훈련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 무릎의 각도보다는 무릎이 어디로 나가냐가 중요해요. 무릎이 바닥으로 나가는 건지, 네.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 무릎이 바닥으로 나가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무릎이 앞으로 나간다 생각을 해야지, 무릎이 이렇게 밑으로 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릎이 바닥으로 가면 무릎 부상에 이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고관절을 잘 써줘야 이 무릎이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좀 그걸 유의하시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세트당 뭐 훈련 방식 같은 것들이 초중 상으로 나눠서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초급 같은 경우는 체력이 돼야 되니까 개수 위주로 많이 하고, 중급자의 경우는 이제 무게를 조금 다루면서 개수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는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감이 올라가는 운동들을 하는 게 좋고요. 상급자의 경우는 무게를 이제 조금 올려서 반복 횟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속도가 올라가는 훈련들, 그런 걸 다 플라이오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플라이오메트릭이 이제 속도가 좀 빠른 운동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초보자들부터 너무 높은 단계 플라이오메트릭보다는 좀 낮은 단계 플라이오메트릭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것도 이제 단계별로 있으니까 요거는 잘 숙지하셔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개수보다는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범 좀 부탁드릴게요. 보조 훈련은 보조일 뿐입니다. 멀리 뛰기를 뛰는 게 메인이지 보조가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메인 운동을 꾸준히 꼭 해주시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보조를 위한 운동이니까 이게 메인이 되지 않게 잘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제자리 멀리뛰기 훈련하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균관대학교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물론 장기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목적에
맞게 트레이닝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트레이닝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목적에 맞게 이걸 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점 염두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자세히 궁금하다 싶으면 여기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패스트체대 입시 대치센터로 오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패스트체대 입시 대치센터 이창섭 원장님과 성균관대 제자리 머리뜨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영상 좀 만들어 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오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 대치센터가 좀 멀어서 올 수가 없다, 상담하기가 좀 버겁다 하는 친구들은 또 전국에 패스트체대 입시 또 문을 또 두드리시면 잘 상담해 주실 거니까 자세한 사항은 또 고정 댓글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대학과 다른 종목의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호 선생님, 이창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후! 하면 되나요? 오늘 하면 돼요. 소개 이렇게 하는 건가요?